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 생산 GDP가 전기 대비 0.2%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실질 국내 총소득 GDI가 전기 대비 0.4%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동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어떤 체감도가 이제 공식적인 지표로 서서히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1분기 GDP 성장률은 이제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지표를 달게 됐고요. 이제 내수와 수출 모두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GDP 성장률이 3분기 만에 감소 전환 추세로 가고 있는 건데, 실질 GDI도 0.4% 하락하는 감소폭이 GDP의 2배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앞으로 이 상호관세 협상과 이 추경에 맞물려서 얼마나 이 지표가 올라갈 것인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한국은행이 2025년 1,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민간 소비는 0.1%. 당연히 지금 내수가 엄청나게 안 좋기 때문에, 내수가 안 좋은 건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 부동산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중국의 내수 침체의 원인이 뭐냐? 3분의 1의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게 거래도 끊겨, 집값은 폭락해, 도저히 내수가 돌아가질 않는 상황이 있어요. 한국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지금 거의 국민의 자본의 65%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아파트 자체가 황금성이 떨어지잖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어떤 이 단축이 안 돼. 계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다. 매물이 8만 건에서 10만 건까지 늘어난다는 이유는 그때 그 집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 소비가 주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될 수 없는 거고요. 정부 소비 역시도 줄고, 당연히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건설 투자는 최대 감소입니다. 3.2%. 충격적이죠. 설비 투자 역시도 2.1% 지금 감소 추세 보이고 있고요.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을 보면 제조업 부분이 0.8% 감소 추세로 가고 있고, 건설업 역시도 1.5%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 실질 국내 총소득 GDI가 0.4%. 그러니까 결국 개개인이 벌어들이는 이 수익, 소비 부분이 위축된다는 건 그만큼 벌어들이는 파이가 계속해서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결국에는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거. 대외적 변수의 어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있었지만, 작년부터 한국의 경제 성장 펀더멘탈이 굉장히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실질 국민 총소득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내수 침체 역시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 부분에서도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나란히 마이너스를 찍을 정도로, 이제 향후 부동산의 선제 지표로 할 수 있는 건설, 설비 투자가 굉장히 쪼그라드는 그런 어떤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 추이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방 압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궤적을 바라보면서 붕 하면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이거 완전히 오판할 수 있는 그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경제적인 어떤 이 가장 기저의 움직임은 상당히 불확실성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고스란히 지금 분양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남 순천 중소도시인데, 여기 세 곳 무더기 미달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요. 미분양 공포가 지금 지방에는 거의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순천 프루지오 더 퍼스트가 잔여 물량을 냈는데, 이거 잔여 물량에서도 세모표, 미달 표시가 뜬 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접수 건수만 봐. 지금 거의 한 자릿수잖아.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전남 쪽 건설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 당연히 분양가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전남에서도 84제곱이 거의 5억 8천, 111제곱 역시도 5억 9천, 6억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소도시에서도 이런 신축 아파트 6억에 가까운 아파트를 잡으려 하겠어요? 뭐 부동산이 엄청난 호황기라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면 모를까? 전남 순천 브랜드별 전용 84제곱 평균가를 보면 거의 5억이 넘어가. 거의 그냥 억소리 나죠.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분양가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원가 상승분을 좀 물고 돌아가면서 올라서고 있는데, 뭐 무순위 줍줍 부분도 여의치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판교 산울마을, 이거 5단지 9단지죠. 여기 어제 무순위 줍줍을 마감을 했는데 접수 건수, 야, 그래도 793명, 870명, 319명, 거의 396대 1, 뭐 4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도 찍었습니다. 여기 뭐 몰릴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뭐 성남 판교가 뭐 앞으로 뭐 월급 판교선 지나가고 교통 호재 뭐 쫙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서울 접근성, 강남 접근성 워낙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5구제곱이 11억 넘어가고 84제곱이 14억 넘어가도 이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선 싼 가격이야 라는 판단이 섰는지는 몰라도 뭐 엄청난 사람이 몰렸습니다. 근데 성남 판교 쪽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동산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뭐 한번 찔러나 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계속 무순위 청약 뭐 계약 취소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조심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안성, 당황, 경남 아너스빌 하이스트는 뭐 접수 건수가 지금 빵건인데 지금 24일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죠. 근데 84제곱이 거의 뭐 확장비, 옵션비 합치면 5억대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뭐 한 자릿수 무순위 줍줍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무순위 줍줍으로 나온 그란트 리버파크, 여기도 뭐 주상복합형, 그리고 뭐 강동구에 위치해 있다는 어떤 입지, 여러모로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했지만 분양가가 19억 18억 합니다. 84제곱이 거의 뭐 20억에 육박하는데 누가 여기를 지원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접수 건수 보세요. 865명, 290명. 야, 3차로 그 지금 무한궤도 돌리면서 잔여물량 털어내고 있는데 경쟁률이 432대 1, 290대. 역시 이 강동구라는 입지, 그리고 이 서울에서 강남 4구에 포함되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람이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또 뭐 특별 뭐 혜택을 준다고 해서 계약금을 5%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 시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뭐 2천만 원만 쏴줘봐. 그럼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계약 이어갈 수 있게끔 기회를 줄게 라는 어떤 의미에서 계약금을 확 내렸는데 이게 주요했던 것 같죠. 결국 432대 1, 290대. 야, 18억, 20억짜리를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을까? 지금 강동구 집값도 지금 불안불안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세종 산울마을, 여기는 5단지죠. 여기 지금 성남 판교하고 좀 헷갈리는데, 여기는 24일 오늘 날짜로 5시에 마감이 되고요. LH 청약 플러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무주택자면 소득 기준, 뭐 자산 기준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청약이 가능하겠고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2억대 가격대라는 거. 5구제곱이 2억 8천, 84제곱은 4억 7천인데 84제곱은 복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형인데 4억대라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아무튼 이런 이 산울마을 5단지 같은 경우,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세종 천도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면서 수도권이 세종 쪽으로 뭐 대통령실이 뭐 이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금 집값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산울마을 5단지 신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앞으로 이게 현실화돼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2억 정도의 분양가라면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한국의 이 경제 기조의 어떤 움직임, 뭐 관세 부분하고 맞물려 있고, 부동산은 지금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부분에서의 진앙지가 좀 이상 징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후에 이 아파트 시장도 상당 부분 가격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2, 3주 안에 대중 관세율 확실하게 좀 인하시켜서 정할 것이라는 하향 조정 시사를 지금 내놨습니다. 뭐 이런 여파에 따라서 뭐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이 뭐 4%까지 초반에 쭉 하고 올라갔다가 뭐 후반부에 좀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 잠시 잠깐 좀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 거의 뭐 150% 정도 때렸다가 50% 정도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서 트럼프의 중국 관세 인하는 2, 3주 안에 결정될 가능성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 달 안에 미중 관세 무역 갈등은 해결될 거라고. 이게 둘 다 실익이 없는 게임이야. 결국 그냥 엎어치고 매치고 둘이 막 때려 부시고 그냥 카운트펀치 날리고 있는데 결국에 내상 입는 건 셀프입니다. 셀프 디스에 해당하는 스스로의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또 주된 원인은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 관세 드라이브를 몰고 가다가 덜컥하고 이게 렉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건 채권 자경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살벌해. 닌자같이 막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돈을 휘둘러 막대한 자금 굴리면서 채권에 투자했던 세력들이 반시장적 정책이 나오게 되면 투매 현상을 벌이죠. 그냥 무조건 집어던지고 나가버리면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을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980년도 이 무역시장에, 증시시장에 등장한 얘기인데 자경단이 그만큼 뭐 엄청난 자금을 굴리면서 그때그때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한 발 뒤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뒤로 물린 것도 이런 어떤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영국의 트러스 총리도 이 채권 자경단에 의해서 정책 조정에 불가피했던 그런 전례가 충분히 있죠.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뭐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1순위는 일본이 1조 달러, 그리고 중국이 7,500억 달러, 뭐 거의 뭐 4천조, 2천조 정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의 정책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지금 미국 국채가 가격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투매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어떤 자경단의 움직임 때문에 이 정책도 뭐 아주 강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인 갈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관세 일방 인하는 없다라고 떼어 뭐 못을 박았는데 뭐 이게 4%까지 나스닥이 올라갔다가 2%까지 떨어진 그런 원인이기도 하지만 뭐 이건 또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의 또 자존심이니까 또 일방적으로 굽히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스탠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확실하게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 미국의 자본시장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뭐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해임안,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트럼프가 딱 정리를 했죠. 해임할 생각 전혀 없다. 뭐 그래서 시장을 좀 안정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세 해빙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증시와 가상화폐는 지금 시동 중에 있고요. 미중이 극적 타결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고 근데 한국은 여전히 이 환율과 금리의 불안정성에 이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동산은 중국의 부동산 시스템과 너무나 유사한 어떤 이 자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 값은 이 환율과 금리 사이에서 샌드위치를 상당히 하방 압력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관망세를 이어가시면서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무순위도 지켜보시라. 그리고 공공분양도 지켜보시라. 당장 뭐 내일이나 늦으면 다음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할 부천대장 그리고 하남교선에 이미 모집 공고 나왔고요. 동탄 2지구 알짜 분양가 상한제가 여기는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뭐 강남권에만 분양가 상한제 정말 야속하게 적용이 됐던 것도 이제 경기권에서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예외적으로 분상제가 적용이 되죠. 근데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냥 강남뿐만 아니라 비강남권까지도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분양가가 잡히지. 이거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분양가 계속해서 신축은 쏟아내고 있는데
안 팔리니까 분양가 때문에 이거 악성 미분양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가격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월 수도권선 4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되는데 지금 특별히 주목할 만한 곳은 이편한 세상 대장 퍼스티움 부천 대장지구죠. 여기 분양가가 분상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로 소형단지 46에서 5제곱 소형단지 평수로 구성이 되지만 소형은 3억대로도 나올 가능성 높고요. 일단 여기 그 대장 홍대선이 연결이 되면 홍대 입구역까지는 20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아니 지하철로 20분이면 같은 동네 아닌가? 근데 늘 뭐 인근에 있다 접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여기가 그 동네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폭을 넓게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뭐 GTX 다니고 뭐 SRT 다니고 KTX 다니는데 한국 가뜩이나 좁은 나라 아닙니까? 같은 그냥 이웃집과 같은 지역이지 전철로 20분이면 같은 동네 아닌가? 하여간 홍대 입구역까지 대장 홍대선 개통되면 아주 뭐 좋은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을 가지는 이편한 세상 대장 퍼스티움 여기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모집 공고는 내일 늦어도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굉장히 이 교통호재가 뭐 거의 뭐 멀티플렉스입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냥 뭐 펼쳐지게 되는데 SBRT 그다음에 대장 홍대선 GTX-B까지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요. 공항도 가까워 김포공항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하남교산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경기 화성 동탄 2신도시 동탄 포레파크 자연엠 프로지오 역시도 여기도 5억대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구축 집값 추이 보시면서 공공분양 가성비 대마왕들 접근성 좋은 곳 잡으시면서 무순위 틈새도 좀 놓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익을 보기보다는 지금 현실에서는 좀 최대한 손실을 줄이자. 이 컨셉으로 가신다면 정말 생각을 넘어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관세 정책이 상당히 유화적으로 가고 있죠. 저희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안에 딱 정리가 된다. 그래서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자본시장의 그 붐업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대신 한국의 전통적인 자산시장은 상당 부분 환율과 금리 사이에서 가격에 하방하며 구축은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질 겁니다. 신축 분양가는 뭐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갈 거고 분상제가 딱 적용이 되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다시 설계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 다시 달라질 수 있겠죠. 아무튼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